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 직후에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주가가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자사주 매입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재차 힘이 실립니다.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가 반락했는데 이 3일 천하도 못 가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당일 13거래일 만에 순매수하던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외국인은 어제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1,61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던 증권보험, 투신 등 기관들도 어제 같은 경우는 320억 원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다만 이 개인과 연기금이 각각 1,825억 원과 286억 원 어치를 사들이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는 이제 5.98% 오른 56,70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이제 올해 9월부터 삼성전자 순매도 기조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달 30일부터는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팔기만 했어요. 이 삼성전자가 장 마감 이후에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당일에만 이 삼성전자를 1,288억 원 순매수로 잠깐 돌아섰고 주가도 7.21% 반등하긴 했지만 또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 자사주 매입 발표 계획 발표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좀 솔깃했다가 자, 다시 좀 찬찬히 고민해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외국인과 기관이 자사주 매입 소식에도 주식을 팔기 했다는 거는 순매도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이게 자사주 매입에 앞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주가의 호재로 여겨지는데요. 삼성전자는 예외인 시기가 있었어요. 이 삼성전자가 4조 원 넘는 자사주 소각에 나섰던 2015년 10월 30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16.2%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이 고대폰 메모리 HBM으로의 급격한 이제 시장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기술 개발에 돈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자사주 매입보다는 이게 실적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했다면서 이게 향후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업황 개선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HBM 부분의 개선, 첨단 공정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그 자사주 매입 목표가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인데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오너가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 오너일가의 주식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 (LTV를) 이제 방어하기 위한 성격이 이번 자사주 매입에 있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DS투자증권 분석을 보면은 이 삼성그룹 오너일가 등 이제 오너일가 중에서 이제 홍라이 여사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물산 전략기획 담당 사장 등이 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홍 여사의 주담대를 보면은 총 규모가 2조 200억 원 규모인데요. 여기서 1조 250억 원이 담보 유지 비율 조건에 해당을 해요. 그런데 이게 평균 담보비 유지 비율이 한 14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계산을 해보면 삼성전자 주당 58,300원. 밑에서는 이 주가 관리, 어떻게든 돈을 좀 메워야 되는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또 이부진 사장의 대출 규모가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63,100원 선에서 주가 관리가 필요하고 이서연 대표 역시 2,488억 원을 빌려서 58,700원 선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선에서는 좀 위험한 것이죠, 사실. 지금 56,000원대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더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이 삼성전자 총수일가는 4차 상속세 납부 이후에 지분율이 한 4.86%까지 하락을 했다. 이 삼성전자가 한 19조 원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진행하면은 이제 총수일가 지분율이 한 5%까지, 그러니까 5%까지 회복이 된다.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중견건설사 줄줄이 영업 손실 최악의 분기.
이 부동산 영업 업황 둔화가 이제 결국은 중소건설사들부터 타격을 주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까지 겹치면서 중소건설사들이 이제 적자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시공 능력 평가 30대 건설사 중에서 코오롱 글로벌, 금호건설, 동부건설 등이 3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코오롱 글로벌은 3분기에 21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봐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했고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가 금융 비용이 높아지면서 손실이 또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 3,871억 원으로 31.8% 줄어든 데다가 영업 손실도 1,574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어요. 네. 그리고 동부건설 역시 3분기에 219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 영업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또 뭐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뭐 신세계건설이라던가 한양 등도 적자를 봤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에 해외 진출이 쉽지 않아서 어떤 뭐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국내 주택 경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데다가 또 원가율이 높은 곳에 타격이 컸습니다. 네. 금호건설의 3분기 원가율은 132.9%에 달했고요. 신세계건설도 뭐 107.7%로 100%를 웃돌았고요.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의 경우에 96.9%로 1년 전보다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이 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제 건설 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금속사 자재 가격이 40% 이상 오를 경우에 이 건설사의 실질적 손실이 불가피하고 이게 국내 유통 구조상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의 어떤 피해가 중견 및 중소건설사에 집중되는 것으로 또 봤고요. 네. 그런데 실적이 더 안 좋은 곳들은 아예 폐업을 결정해버리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올해 건설업 부도 업체 수는 26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24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고요. 예. 서울은 지금 한 곳밖에 부도가 안 났는데 전남이 4곳, 경남 3곳, 경북 2곳 등 이제 지역 소재 중소건설사들이 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파고를 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건사년은 2022년과 2023 착공 감소가 내년까지 건설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견 건설사의 실적 개선도 2016년에야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업계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3분기 가계비 1,914조 원 역대 최대. 저번 분기까지만 네. 해도 가계 대출이 살짝 줄어드는 듯 그렇죠. 싶었는데 이게 다시 늘어났습니다. 네, 오늘 이거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9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913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2분기 말보다 1분기 만에 18조 원이 늘어났고요. 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가계 신용이라는 거는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뭐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다가 이제 결제 전에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가계 신용을 보면 통화 긴축 속에서도 작년 2분기부터 계속해서 늘다가 올해 1분기는 잠깐 주춤했지만 예. 곧 반등해서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증가폭 자체도 2021년 이 3분기 이후에 3년 만에 최대 기록이었고요. 네, 좀 어떤 부문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역시 이 부동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112조 1천억 원으로 16조 4천억 원이 급증했어요. 예. 반대로 신용대출 등 이제 기타 대출 같은 경우는 3조 4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네. 지금 12개 분기 연속으로 줄어드는 수치였고요. 대출 창구별로는 은행 가계 대출이 959조 2천억 원으로 석 달 사이에 22조 7천억 원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이 22조 2천억 원이 늘었고요. 기타 대출까지 5천억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호금융이라든가 저축은행, 뭐 신용협동조합 등 이제 비은행 이 가계대출 잔액 같은 경우는 304조 3천억 원으로 1조 7천억 원 줄었는데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한 9천억 원 가량 줄었는데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주담대는 이제 9천억 늘었는데 이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한 2조 6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이 한은은 이제 가계 신용 증가 배경에 대해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작년 4분기 5만 3천 호에서 올해 1분기 한 5만 9천 호까지 늘었고요. 3분기에는 9만 6천 호까지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인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한국은행은 앞으로의 어떤 추세와 관련해서 지금 그 2단계 스트레스 DSR 등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9월 들어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둔화했다. 수도권의 주택 거래 증가 속도도 더뎌진 만큼 이제 주택 거래에 한 1에서 3개월 후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계부채 반등 관련 소식이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3분기 은행 순이익 6조 2천억 원으로 감소. 기준금리 인하 영향일까요? 이 은행권 네. 수익이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3분기 은행의 단기 순이익과 이자 이익이 모두 전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내 은행 영업 실적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3분기 단기 순이익은 6조 2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한 14% 줄었어요. 네네. 작년 동기보다는 한 14.8% 증가를 했는데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단기 순이익은 18조 8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4% 줄었습니다. 네. 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이자이익이 작년 동기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14조 원대를 여전히 유지했고요. 예. 그리고 국내 은행의 3분기 이자이익은 이제 14조 6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3천억 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워낙 이자이익이 많이 늘어서 역대급 실적을 거둬서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44조 4천억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네네. 금감원은 이제 3분기 이자 수익 자산이 증가했으나 예대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순 이자 마진이 큰 폭으로 축소했다면서 분기별 이자이익은 작년 4분기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금 금리가 오르고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고는 하는데 뭐 체감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이자 수익은 그렇고 이게 다른 부문에서는요? 3분기 비이자이익은 2조 3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8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이는 이제 시장 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 평가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3분기 대손 그러니까 손실 비용은 2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한 7천억 원 가량 늘었어요. 이제 금융감독원은 3분기 순이익 감소에 대해서 뭐 시장 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 이익은 증가했으나 이제 순이자 마진 축소로 이자이익이 감소했고 신용위험 증가로 인해서 대손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순이자 마진이 축소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잠재 리스크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